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온 그 누구보다 믿음직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를 식탁 앞에 앉히더니 진지하게 말하더군요. 여보, 이제는 꼭 말해야 할 게 있어. 그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심이 휘몰아쳤습니다. 혹시 젊었을 때 숨겨둔 자식이라도 있는 걸까? 아니면 평생 나와 함께 살았던 이 남자가 사실은 북에서 내려온 간첩 같은 뭐 그런 거 아니야? 40년 동안 감쪽같이 숨겨온 비밀이라니 가슴이 뭔가 불안하며 마음이 초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사실은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다할매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67세 김영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70세인 남편 김철수 씨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살아오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1985년에 결혼했습니다. 당시 저는 27세, 남편은 30세였죠. 남편 철수 씨는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저는 가정을 돌보며 아이들을 키우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두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그럭저럭 행복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철수 씨는 정말 모범적인 남편이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고 바람을 피운다거나 하는 일도 전혀 없었어요. 다만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를 유독 싫어한다는 거였죠. 처음엔 그냥 집에 일찍 들어오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여보, 오늘 부장님이 회식하자고 하시는데. 철수 씨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또 무슨 핑계를 대야 하나. 이런 중얼거림을 종종 들었지만 그냥 회사 일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저는 가족여행을 자주 가고 싶어 했는데 철수 씨는 항상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미뤘어요. 여보, 이번 여름휴가 때 부산 바닷가라도 갔다 오자. 아이들도 바다 구경하고 싶어 하는데. 아, 그게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말이야. 다음에 가자, 다음에. 언제가 다음이야? 맨날 다음만 하면서. 미안해, 영수가. 정말 바빠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 이런 대화가 반복되다 보니 저도 처음엔 섭섭했지만 나중엔 그냥 포기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일이 힘든가 보다 집에서 쉬고 싶어 하는구나 생각했죠. 이상한 징조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치챈 건 화장실 사용 패턴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화장실에 들어가면 유난히 오래 있었어요. 30분, 때로는 1시간까지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신문이라도 보며 쉬는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너무 오래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아, 응. 곧 나갈게.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에서 뭔가 힘든 기색이 느껴졌어요. 가끔은 작은 신음소리 같은 것도 들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은 철수 씨가 유독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것도 싫어하고 동네 경로당 같은 곳도 절대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철수야, 옆집 아저씨가 오늘 동네 분들이랑 등산 간다는데 너도 같이 가면 어때? 아니야, 난 집에 있을게. 피곤해서 맨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아?
가끔은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야지. 괜찮다니까. 나는 집이 좋아. 이런 식으로 모든 외부 활동을 거부했어요. 처음엔 그냥 내성적인 성격이 나이 들면서 더 심해진 건가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건강에 대한 막연한 불안. 40년을 함께 살다 보니 서로의 건강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었어요. 저도 그렇고 철수 씨도 그렇고 이제 70 전후의 나이가 되니까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니고 있었고 철수 씨는 글쎄요,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고 했는데 가끔 표정이 많이 어두워질 때가 있었어요. 여보, 어디 아픈 데 없어? 없어, 괜찮아. 그런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별거 아니야. 하지만 정말 별거 아닌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특히 화장실에서 나올 때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는 걸 보면 분명히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몇 번 병원에 같이 가자고 제안해봤지만 아니야, 정말 괜찮다니까. 병원비 아까우니까 그냥 둬. 이렇게 완강히 거부했어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느낀 불안. 어느 날 동네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즘 우리 남편이 좀 이상해. 자꾸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하면서 밖에 안 나가려고 해. 순자 언니가 하는 말이었어요. 우리 집도 비슷해. 예전엔 그래도 친구들이랑 가끔 만나곤 했는데 요즘엔 아예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 정희가 맞장구를 쳤죠. 그때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우리 남편들이 나이 들면서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언니들 혹시 남편분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해 본 적 없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아, 그런 생각 나도 해봤어. 근데 40년을 함께 산 사이에 뭘 숨기겠어? 순자 언니의 대답이었지만 표정을 보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 특히 남자들은 자존심 때문에 잘 안 말하기도 하고 정의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철수 씨를 유심히 관찰해 봤어요. 평소와 다른 점은 없나, 뭔가 숨기는 기색은 없나 하면서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응, 그냥 그랬지 뭐. 별일 없었어. 건강은 괜찮고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봐? 괜찮다니까. 평소보다 약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을 건드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날 밤 철수 씨가 잠든 후에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말 모르는 게 있을까? 있다면 그게 뭘까?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다른 여자가 있을 수도. 아니, 그건 아닐 거야. 우리 철수 씨가 그런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그럼 대체 뭘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관찰과 추측의 나날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무의식적으로 철수 씨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는 횟수, 들어가 있는 시간, 나올 때의 표정 등을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씩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굉장히 긴장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 같은 각오를 하는 것처럼요. 둘째, 나올 때는 항상 지쳐 보였어요.
뭔가 큰 일을 치른 것 같은 표정이었죠. 셋째, 가끔 화장실에서 작은 신음소리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니 분명히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뭔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도 막막했죠. 여보, 혹시 어디 아픈데? 있으면 나한테 말해줘. 우리가 부부인데 뭘 숨겨?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그냥 요즘 뭔가 힘들어 보여서 그래. 괜찮다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인터넷 검색과 추측들. 어느 날 혼자 집에 있을 때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70대 남성 건강 문제, 화장실에서 오래 시간 보내는 이유. 같은 키워드로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전립선 문제, 치질, 변비, 심지어는 대장암까지 온갖 무서운 질병들이 검색 결과에 나타났어요. 그 순간 정말 무서워졌어요. 혹시 철수 씨가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정말 큰 병이라면 40년을 함께 산 아내인 제게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일 텐데. 그럼 혹시 말하기 부끄러운 종류의 문제일까?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일까? 이런 추측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불안이 커져가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더 커져갔어요. 철수 씨와 대화할 때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해졌거든요. 특히 전화가 올 때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전화가 오면 자연스럽게 받았는데 요즘에는 번호를 확인하고 받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전화 왜 안 받아? 아, 모르는 번호네. 광고 전화인가 보다. 하지만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 예전에 자주 연락하던 친구 번호도 있었어요.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외출할 때의 행동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나가면 되는 일인데 요즘에는 나가기 전에 한참 동안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여보, 은행 좀 갔다 올게. 응, 그래. 언제 올 건데? 음,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 실제로는 은행 갔다 오는데 30분이면 충분한 거리인데 항상 여유 시간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쌓이다 보니 정말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견디기 힘들어진 저는 다시 친구들에게 털어놨어요. 언니들,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우리 남편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 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이상해? 순자 언니가 관심 있게 물어봤어요. 화장실에 너무 오래 들어가 있고 외출하는 것도 싫어하고 전화도 잘 안 받고 뭔가 전체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 혹시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정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나도 그런 생각 해봤는데 그럼 오히려 나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같이 병원 가자고 하거나. 그럼 뭘까? 혹시 순자 언니가 말을 멈췄어요. 혹시 뭐?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나이 들면서 몸이 불편해지는 게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언니의 표정을 보니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언니 무슨 생각인지 말해봐. 나 정말 답답해 죽겠어. 혹시 남자로서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나이 들면서 그런 기능이 약해지거나, 아, 그런 가능성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모든 행동 변화를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결심의 순간이 다가오다. 이런 상황이 몇 달째 계속되다 보니 저도 정말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매일매일 의심하고 추측하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철수 씨 자체도 예전보다 훨씬 어두워 보였어요. 뭔가 혼자 견디기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았죠. 어느 날 밤 철수 씨가 화장실에서 평소보다 더 오래 나오지 않자 정말 걱정이 되었어요. 문 앞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괜찮아? 너무 오래 들어가 있는데. 응, 곧 나갈게.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힘들어하는 것 같았죠. 그때 정말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서로 숨기면서 살 수는 없다고. 4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뭔가 문제가 있다면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그래서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철수 씨에게 진지하게 얘기해 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모르지만 40년 부부로서 함께 극복해 보자고 말하기로 했죠. 철수 씨는 평소처럼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문을 보는 신용만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모습이었죠. 여보, 응? 우리 좀 진지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철수 씨의 표정이 확 굳어졌어요. 마치 이 순간이 오기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무슨 얘기? 여보도 알잖아. 요즘 뭔가 이상하다는 거. 나는 남편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철수 씨는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40년 동안 견뎌온 뭔가가 느껴졌어요. 영수가, 응? 나도 사실 할 말이 있어.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40년 만에 처음 듣게 될 남편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철수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저의 손을 꼭 잡았어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이렇게 진지한 표정을 본 적이 없었어요. 영수가, 나 정말 할 말이 있어. 하지만 이걸 말하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죠. 여보, 무슨 일이든 말해봐. 우리가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상상이 다 들었어요. 혹시 정말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숨겨둔 빚이라도 있는 걸까? 철수 씨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기를 몇 번 반복하더니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은 나는 젊었을 때부터 남들에게 말 못할 병을 앓고 있었어. 병. 순간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걱정이 밀려왔어요. 다른 여자 이야기가 아니라서 다행이었지만 병이라니요? 무슨 병인데? 큰 병이야? 큰 병은 아니야.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거든. 하지만 철수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병이야. 남자로서 정말 말하기 어려운. 철수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볼일을 볼 때마다 힘을 주면 직장이 빠져나오는 병이야. 뭐라고? 저는 그게 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의학적으로는 직장 탈출증이라고 해. 변을 볼 때 힘을 주면 직장 부분이 항문 밖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손으로 다시 밀어 넣어야 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어.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왜 화장실에 그렇게 오래 들어가 있었는지, 왜 밖에 나가는 걸 싫어했는지, 왜 여행을 가지 않으려 했는지. 이 병 때문에 평생 화장실에서 진땀을 흘렸어. 언제 어디서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지 모르니까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무서웠고 여행도 무서웠어. 철수 씨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어요. 특히 회사 회식 같은 건 정말 지옥이었어. 술을 마시면 더 심해지거든. 그래서 맨날 핑계를 대고 피했던 거야. 여보한테조차 말할 수 없었어. 신혼 때부터 이 병이 있었는데 만약 말했다면 당신이 나를 더럽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결혼을 후회할까봐 무서웠어.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제가 상상했던 모든 시나리오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숨겨둔 자식도 바람도 간첩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단지 자신의 몸이 불편함을 견디며 살아왔던 거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엄청난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40년 동안 남편이 혼자서 이런 고통을 견뎌왔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여보, 왜 이제야 말했어? 그 긴 세월 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미안해, 영수가. 정말 말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 나는 당신이 뭘 잘못했을까봐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줄 알고 하루 종일 가슴을 졸였는데 철수 씨는 고개를 떨군 채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당신한테까지 미움받을까봐 두려웠어. 나 때문에 당신 인생이 불행해질까봐 말할 용기가 안 났어. 특히 젊었을 때는 혹시 당신이 나를 떠날까봐 정말 무서웠거든. 저는 그제야 많은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왜 철수 씨가 그렇게 집에만 있으려고 했는지, 왜 외출을 꺼려 했는지, 왜 여행을 가자고 하면 매번 핑계를 댔는지. 여보, 그럼 지난번에 부산 여행 가자고 했을 때도 이 때문이었어? 응. 길에서 갑자기 아플까봐 무서웠어. 모르는 곳에 화장실을 써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아이고, 내가 얼마나 바보였나. 여행 가기 싫어한다고 투정만 부렸네.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당신이 어떻게 알았겠어? 그 순간 정말 많은 기억들이 새롭게 해석되었어요. 철수 씨가 외출할 때마다 여유 시간을 두고 말했던 것도 혹시 중간에 화장실에 가야 할 상황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였던 거죠. 그럼 회사 회식도 응, 술을 마시면 더 심해져. 그리고 회식 장소에서 화장실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동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친구들이랑 만나는 것도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웠어. 언제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40년 동안 남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저는 철수 씨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여보,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그건 죄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아니야. 정말, 정말 괜찮아? 무슨 소리야? 우리가 부부인데 아프면 같이 아프고 힘들면 같이 힘든 거지. 하지만 더럽잖아. 그런 병이. 더럽긴 뭐가 더러워? 그냥 몸이 아픈 거잖아. 다른 병이랑 뭐가 달라?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철수 씨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같이 병원에 가서 당신 고생 끝내자. 40년 동안 혼자 싸운 거 이제부터는 내가 옆에서 같이 싸울게. 그때 철수 씨의 눈에서 정말 큰 눈물이 떨어졌어요. 4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영수가.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뭘 고마워해. 당연한 일인걸. 그날 오후 우리는 손을 꼭 잡고 함께 병원에 갔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해결할 문제가 생긴 기분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했어요. 철수 씨는 처음엔 부끄러워했지만 제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니까 금씩 용기를 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직장 탈출증은 생각보다 흔한 질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약해지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럼 치료가 가능한가요? 제가 급하게 물어봤어요. 물론입니다. 수술적 치료 방법도 있고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많이 나아질 수 있어요. 다만 오랫동안 방치하셨으니까 치료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수술하면 완전히 나을 수 있나요? 네, 상태를 보니 수술하면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술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그 말을 듣고 철수 씨의 얼굴이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40년 동안 포기하고 살았던 건데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정말 희망을 가지게 된 거죠. 의사 선생님은 수술 전에 먼저 생활 습관 개선을 해보자고 하셨어요. 식이요법, 운동법, 그리고 배변 습관 교정 등을 자세히 알려주셨죠. 집에 돌아와서 저도 관련 정보를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철수 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알아보려고 했어요. 여보,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좋다고 하네. 내가 식단을 바꿔볼게. 고마워, 영수가.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미안하긴 뭘 미안해해. 이제부터 우리 같이 건강해지자. 그때부터 저희 집 식단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현미밥, 채소 위주의 반찬,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 철수 씨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건강한 식단이었죠. 운동도 함께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골반적인 운동과 함께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산책도 하기로 했어요. 여보, 운동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네. 그러게.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자. 가장 큰 변화는 철수 씨의 마음이었어요. 40년 동안 혼자 끌어안고 살았던 부담감에서 벗어나니까 전체적으로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영수가, 나 이제 화장실 가는 게 그렇게 무섭지 않아? 정말 응, 당신이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 그리고 치료받고 있다는 생각에 희망도 생기고. 외출하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물론 아직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전처럼 극도로 회피하지는 않게 되었죠. 여보, 이번 주말에 근처 공원이라도 갔다 올까? 좋아. 오랜만에 나들이 하자.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철수 씨는 예전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상황을 다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만나는 것 자체를 회피하지는 않게 되었죠. 철수야, 오랜만이다. 어디 아팠나? 요즘 통 보이지 않던데. 아, 좀 몸이 안 좋아서 집에만 있었어. 이제 좀 나아져서 나올 수 있게 됐어. 그래, 건강이 제일이지. 앞으로 자주 만나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사회적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몇 달간의 보존적 치료 후에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수술을 받기로 했어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여보, 수술 무섭지 않아? 조금 무섭긴 하지만 이제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기대돼.
나도 같이 있을게. 걱정하지 마. 수술 당일 저는 하루 종일 병원에서 기다렸어요. 40년 동안 남편을 괴롭혔던 그 문제가 드디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긴장되면서도 기대됐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말씀하시길 수술 잘 됐습니다. 회복 기간만 잘 보내시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안도했어요.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저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철수 씨를 간병하면서 평소에 몰랐던 세심한 면들을 발견하기도 했고, 철수 씨도 제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고 해요. 영수가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싫어하지 않고 돌봐줘서 고마워. 당연한 일인 걸 뭘.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게 가족이지. 40년 전에 결혼할 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나도 그래. 비록 늦었지만 이제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 회복 기간 동안 저희는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 서로에 대한 진솔한 감정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었죠. 수술 후 3개월이 지나자 철수 씨는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40년 동안 괴롭혔던 그 문제가 정말로 해결된 거죠. 여보, 이제 정말 괜찮은 것 같아. 화장실 가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 정말 다행이야. 이제 어디든 갈 수 있겠네. 그래. 이제 정말로 부산 여행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번 봄에 계획 세워보자.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기분이었어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첫째, 부부 사이의 가장 큰 벽은 병이 아니라 침묵이라는 것이었어요.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것보다 함께 나누고 손잡아주는 것이 더 큰 용기라는 걸 알게 되었죠. 둘째,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셋째, 40년을 함께 살았어도 아직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두려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일수록 상대방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나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 세대는 개인적인 문제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 문화에서 자라왔잖아요. 건강 문제는 더욱 그래요. 특히 남성분들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더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부부란 서로의 약함까지 품어줄 수 있는 사이가 아닐까요? 지금 저희 부부는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철수 씨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요즘에는 정말로 여행도 자주 다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즐기고 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부부다운 삶을 살고 있는 기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말하지 못한 고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건강 문제든 생활의 불편함이든 마음의 아픔이든 때론 그 비밀을 나누는 순간 부부는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경우 40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는 순간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동반자의 의미를 깨달았죠.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서야 진정한 부부가 된 기분입니다.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받아들이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동반자로서 말이에요. 더 늦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일지도 모르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감동받았던 사연을 영상에 담아 전달드려 보았어요.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수다할매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